둔산동 동아시입니다. 이제 신사고, 국어, 민연식, 1단원 스크랩 하는데요. 보면, 이 문학은 예술성이 있으면 문학이고, 문학이 아닌 걸 비문학이라고 해요, 비문학. 그럼 비문학은 논설문, 설명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필은 문학이고, 문학은 뭐라고요? 시, 소설, 수필, 희곡, 이게 4개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거 시, 이거는요? 소설. 그쵸? 그럼 요거는 뭐예요? 수필. 희곡은 없고, 요거는 뭐라고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거. 시, 소설, 수필, 희곡. 희곡은 연극 대본이죠. 그거 아닌 거니까, 비문학. 설명문, 논설문, 여러 가지. 됐어요? 문학은 감동이 있는 거고, 이게 비문학은 실용글이라고 해요. 쓸 수 있는 거. 이걸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동을 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요. 그럼 감동이 있으면 예술성이라고 해요. 예술성. 이건 문학은 예술이고, 비문학은 실용적으로 쓰는 실용글이에요. 이렇게 두 개. 됐어요? 어떤 거를 나눌 때 이렇게 내용하고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문학은 형식이 있는데, 형식이 아주 꽉 짜여진 거는 소설, 희곡, 그죠? 소설, 희곡, 시, 이거고, 형식이 좀 자유로운 거는 수필이고, 그 수필은 뭐라고요? 형식이 좀 자유스러운 거고, 시는 행연 구분이 있고, 소설은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게 있고, 희곡은 연극 대본이고, 그 형식에 따라서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눠요. 형식이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도 나눠요. 요거 전체는 산문, 시는 운문. 이게 리듬이 흩어지면 이거를 운문이라고 해요. 이렇게도 나눠져요. 보세요? 네. 어쨌든 내용은 작가의 경험 체험 나온 수필이 많고, 감정, 이런 시가 많고, 그죠? 생각을 구현시켜서 여러 가지로 만든 거는데 소설들이 많고, 작가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문제의식,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느끼는 거. 이 내용들을 형식에다 맞춰서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갈래가 종류인데, 이 종류에 따라서 시를 쓸 때 시갈래의 표현법, 소설의 표현법, 희곡의 표현법, 수필의 표현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라 형식이 조금씩, 형식에 따라 내용이 서로 영향을 주니까 유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자화상,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시예요. 그 자화상은 자기 얼굴에 대해. 자기 얼굴을 뭐 속에서 봤어요? 우물 속에서 봤어요, 우물 속에서. 우물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본 거를 고백하듯이 반성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감정을 써는 거예요. 자유롭게 감정을. 그러니까 감정은 뭐냐? 애증이에요. 사랑과 증오. 어떨 때 볼 때는 내 모습이니까 좋지만 저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예요. 왜? 암울한 현실이니까. 암울한 현실. 왜? 일제시대니까. 그러니까 자아성찰, 반성 관찰하는데 시의 상황을 전개해. 시의 상황을 어떻게 전개하냐? 내가, 화자가 뭐라고요? 화자가 나예요. 우물 속에 있는 자아니까. 나의 감정이, 인식이 자꾸 사랑에다가 증오로,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로 하고 변한다고. 이 변화한 과정이 어디냐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도 열거하고 반복해서 자꾸 나도 보고 점점 점층되면서 감정이 깊어지니까 점층법이 되죠. 근데 이제 특징이 말 쓸 때 이 시가 입니다, 닙니다, 비읍니다로 끝나는 게 가군이에요. 끝에. 가군. 제일 끝에. 이게 한 문장이 있을 때 제일 끝에 여기 나오는 거. 가군. 여기는 두운, 이거는 요운, 이건 가군. 가군은 위치로 나타내주니까 음위율이라고 해요. 음위율. 음위율은 위치에 따라서 나타내고, 음성률은 소리성자, 그러니까 소리에 따라서, 음수율은 글자 수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합쳐서 음위율, 음성률, 음수율을 합쳐서 외형률이라고 해요. 외형률. 근데 외형률 말고, 외형률은 바깥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소리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반복되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건 내재율이라고 해요. 내재율이요? 내재율. 안에 존재해가지고 잘 몰라. 그냥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내재율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뭡니다는, 이게 구어체를 모르는 체가 아니라 말하는 투. 혼자 고백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고백했으니까, 구어체. 고백 말투. 근데 이게 산문적이라고. 어이구, 씁니다. 그냥, 산문 반대는 뭐라고 해서? 운문이라고 해요. 시에서는 씁니다 이렇게 잘 안 쓰는데, 빕니다 이렇게 썼으니까. 됐어요? 이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형태. 자, 이러고 보면, 전자 돼서 고전소설이에요. 원래는 한문으로 써져 있는 건데, 한글로 번역해서 쓴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장군이 나오겠죠. 그럼 사랑하는 로맨스, 애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데, 전쟁이니까 사실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시대가 불교 시대니까 불교적. 근데 옛날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연히. 그런데 이때 고전소설은 거의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다. 작가가 다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알아. 이제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에 남원, 춘향이가 있었던 데가 남원이에요. 남원과 일본과 명나라하고 안남, 베트남, 이렇게 각국 나라. 왜? 전쟁이니까. 전쟁의 난리로 가족들이 흩어졌다가 만나. 그러니까 여기를 떠돌았겠네, 여기를. 가족들이. 자, 만남, 이별, 재해. 그러니까 만났는데 다시 이별했고 또 다시 만난다를 반복해서 구성. 이것도 반복법, 이것도 반복법이네요. 근데 요 반복법은 단어를 열거법은 늘어나는 거고, 반복법 2번 이상 쓰면 반복법. 2번 이상 쓰면 시에서는. 이거 씁니다도 반복법이겠네. 근데 이렇게 전쟁으로 고통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가 전쟁이기 때문에.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흩어져서 돌아다닌 곳의 줄거리를 알아야겠네요. 줄거리를 모르면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줄거리를 통째로 다 기억해야 도움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시를 하면서 이게 표현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겠네요, 수업 시간에. 이해되세요? 특징.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 이거는 소설 중에서 고전소설.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요? 수필인데 보세요. 자, 쓰기와 읽기는 이런 방식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는 거는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작용을 한다고. 이거는 쓸 때는 글 쓰니까 작가가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자료를 가지고 써. 네. 그런데 쓸 때 독자들 생각하고, 수준이 낮게, 학년마다 다른 표현으로 반응도 생각하고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쓰지. 그러니까 읽을 때는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생각하고 썼나도 봐야 되지만, 이거는 작가, 글쓴이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작가 비평.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썼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 자체가 독자나 표현 방법, 이건 뭐라고? 독자 반응이니까 이거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데, 이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했어. 자신이 처한 상황, 지금 어떤 사회고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 작가의 배경, 시대 상황도 알아야 되지만, 이 글이 나오는 시대 상황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시대 상황. 이거 뭐라고요? 자신의 시대 상황. 이거는 뭐라고요? 작가의 시대 상황. 이거는 작품의 시대 상황.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게 자신, 이게 작가, 이게. 이건 작가. 이거는 작품. 작품이 이거 뭐야, 이거. 예를 들어서 최척전으로 보면. 최척전을 봤을 때 이 최척전을 쓴 사람, 한문으로 썼죠? 네. 그럼 작가의 시대 상황 알 수 있죠? 네. 요거는 이 시대죠, 여기 나오는. 임진왜란때. 이 시대도 알아야죠. 그럼 우리가 보면서 임진왜란 때 우리는 이랬어 하고 배경식, 시대 상황 알아야죠. 네. 그럼 이 시대 상황 다, 세 개의 시대가 다 어울려서 이해하는 거예요. 작가가 생각하는 시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와 이 작품의 시대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작가와 현재의 독자가 서로 대화하는 거라고. 작품을 통해서. 맞아요? 뭘 하기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됐어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받아. 사람들끼리도 영향을 받지만 책에도 영향을 받아. 과거의 사람에게 현재의 사람이 책을 읽어서 이 책을 이해하면서 같이. 됐어요? 자, 당신을 이거는 자화상은 어떻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화, 그림, 상, 모양상, 자기 모양, 거울 속의 나를 보고서 뭐라고요? 생각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뭐라고? 최척이 전란 전쟁 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다가 가족을 만났다.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뭐라고?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할 까닭, 덜에 더. 현대 수필인데, 까닭, 소강리 나무숲을 서간체, 편지로 썼다고, 편지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 그럼 비판은 뭐? 비교 판단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지. 이 소나무 숲을. 보니까 뭐라고?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소비하고 돈 쓰고 무한 경쟁하고 하는 현대사회에서 소나무 숲을 보니까, 아, 얘네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배울 점이 있더라.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대. 그걸 편지로 썼으니까 독백체네. 이 독백체는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네, 고백체. 고백은 뭐야? 누구에게 건네는 말이지. 이런 거 있어요 하고. 독백은 뭐야? 혼자 말하는 거지. 근데 편지체지. 어쨌든 비슷하긴 하지.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고백하고 독백하고 하니까 두런두런 독자가 읽는 사람이 작가하고 대화하는 느낌을 준다고. 그 깨달음을 그죠? 인간의 문체로 썼다고. 자연의 깨달음을 인간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그럼 숲에서 뭘 깨달았는가 중요하겠지. 이거는 뭐가 중요해? 이 심리 상태의 변화가 중요하겠지. 이거는 뭐라고? 줄거리의 흐름이 중요하겠지. 이거는 뭐라고? 숲에서 뭘 깨달았느냐. 됐어요? 자, 요 단어는 뭐야?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야. 그럼 논설문,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학이니까 과학적으로 썼어. 예를 들어서 증명해서 썼어. 과학이니까. 과학 연구는 자유로 둬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반적 입장이 있으면 동그라미 입장,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두 개로 나눠주는 게 하이라이트겠네, 이거는. 됐어요? 대립되는 둘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 주장을 논거는 증거잖아, 증거. 왜? 그러니까 예증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입장의 증거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겠네. 그치? 그렇게 했을 때 A 주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걸 잘라서 요만큼, 이건 버리고, 이거 두 개 있으면 요거 잘라서 요만큼, 이거는 버리고, 이 두 개를 합쳐. 그럼 동그라미 세 개가 합쳐지지. 그래서 뭉쳤지. 이걸 절충이라고. 절충. 장점만 따서 모아서 하나로 만든 거. 반대 의견하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장점만 따서 하나 모은 거. 이게 그러면은, 자, 해볼게. 짬뽕 먹을래? 그럼 짬뽕 국물 있고 좋아요. 아니면 여기는 너무 매워요, 싫어요. 짜장 먹을래? 그러니까 고소하고 좋아요. 아니 국물이 없어요, 탈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짬짜면 먹을래? 이게 절충이요. 그러니까 절충이라는 게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요. 장점만 치는 거예요? 끊어서 A라는 대책이 있고 B라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고 이거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 끊어서 요거 가지고 이거 끊어서 장점 가지고 해서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뭉쳐놓은 게 절충이에요. 뭉쳐놓은 게요? 합쳐놓은 게 아니라. 끊을 절. 충돌시켜서 모은다고. 절충. 대충 절충해 이렇게. 아, 그러면은 여기 이게 장점만 따온 거니까 만약에 짬짜를 만들자 하면은
다 반대파가 또 생기겠지.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여기 반은 짜장면 반은 짬뽕. 짬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르게 국물 있는 짜장면을 만들면 그거는 절충. 오, 그거는 절충이라기보다는 융합, 새로운 변화. 그래서 상반된 주장을 절충해서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어울리자라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생각해낸다. 됐어요? 이렇게 1, 2, 3, 4단원, 1단원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1단원은 구조가 뭐 있어? 하나는 시, 하나는 소설, 하나는 수필. 희곡만 안 썼을 뿐이지. 하나는 비문학의 설명문. 이건 문학. 이건 운문. 이건 다 산문. 자, 이거는 형식이 강한 거. 이것도. 이건 형식이 약한 거. 형식이 강하다는 게. 글 쓰는 특정이 시는 정확하게 특성이 있어. 행연 바꾸고 이렇게. 네.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 있어. 설명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 수필은 개인 경험으로 감동만 쓰면 돼, 깨달음만. 그러니까 형식이 까다롭지도 않다고. 비교적 자유롭다고. 체험, 경험을 쓰면 돼. 중학교 때 이거는 체험이라고 배우고, 체험, 경험, 험자가 들어가고, 소설은 허구, 꾸민 이야기, 이런 게 들어가고, 시는 운율, 리듬, 반복, 이런 말이 들어가고, 그지? 문문, 운율. 설명문은, 서론,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서 틀로 잡혀 있고, 설명문이니까 명확하게 해설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일단은 구조 알겠어요? 네. 자, 하나씩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소사단에서. 이게 자화상이잖아요, 자화상. 자화상. 자화상인데 뭘 본 거야? 이렇게 우물을 본 거네. 여기서 사람이. 요 안에 들어다보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우물이 있는 거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우물인데 여기에 내 모습이 얼굴이 있지, 이렇게. 네. 네. 근데 요거는 내 속마음과 비슷한 거지. 그래서 내면이야, 내면. 뭐라고? 내면, 속마음을. 빛은 매개체. 나를 요 우물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우물을 통해서. 자, 어떤 사람은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내가 있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매개체라 그래, 매개체. 매개체가 뭐예요? 중매하는 물체. 중매가 요 거울을 통해서. 자, 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지. 네. 요게 뭐라고? 중매쟁이처럼. 매개체. 중개하는 물체, 매개체. 그게 뭐라고? 우물. 자기의 속마음이지, 이게. 자기 모습을 비치는데 껍데기에 있는 건 현실적 내 모습이지. 네. 그런데 이 비춰놓은 요 내 모습이 뭐라고? 밉기도 하고, 1번. 불쌍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막 구절된 거네? 네. 왜? 밉기도 하고, 왜? 내가 왜 밉냐? 일제시대에 나 역할 제대로 못해서 피해. 근데 일제시대에 제 역할을 못하니까 불쌍하기도 해. 근데 내 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립기도 해. 됐어요? 네. 그럴 법하죠? 네. 그런데 자꾸 보다가 보니까 뭐라고요? 심리적 갈등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래, 거기에 내가 있었지. 자기를 긍정하면서 이상적으로 내적으로 형성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살아보자. 자, 봐봐. 거울을 봤죠. 거울 속의 풍경을 봤죠. 그런데 제일 처음엔 뭐 했어요? 밉다, 그 다음에 연민, 미움과 그리움. 그지? 그럼 미그. 이것도 다 알아야죠. 이거는 성숙이고, 깊어진 거고. 이해되세요? 네. 자, 보세요. 처음에 우물을 들여다봤는데, 돌아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우물 속에 있는 내가, 내 속마음이 불쌍해. 그래서 다시 봤더니
변함없이 똑같아. 그러니까 미워. 근데 다시 돌아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 모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리워. 됐어요? 미연, 미그. 이거를 미연, 미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지, 구절별로. 이게 같은 모든 곳에나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이것만? 여기에 이걸 설명한 거 내용을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물어볼 거야. 심리 상황 아니라면 네가 찾아낼 거야?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성찰, 반성, 성찰한 다음에 미음, 이거는 연민, 미음, 그리움, 그 다음 뭐라고? 성숙. 여기 성찰, 여기 성숙. 성숙이요? 성숙. 깊어졌다고. 그럼 성 사이에 미연미그가 들어가야지. 네. 아. 우물에 비친, 우물에 풍경이 붙였지, 이렇게 풍경. 여기. 네. 풍경은 뭐 보였어? 달도, 구름도, 하늘도, 바람도, 가을도 다 있지. 네. 거기에 뭐라고? 우물 속은 내가 바라보신 이상 세계인데 그 이상 속에서 누가 있어? 내가. 현실에 내가 있어. 우물 속에 사나이가. 그러니까 우물 속에 사나이가 활짝 웃고 있어? 아니, 초라해. 초라해. 부정적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미, 연, 미, 이렇게 미연미가 되지, 미연미. 그렇지만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본질적 자아고, 긍정적으로 내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 그리움을 하는 거야. 미연미. 여기잖아, 미연미. 밉다, 연민, 미움. 이렇게. 네. 근데 밉다가 아니라 연민이 됐으니까 나중에 그리움까지 되지. 그래서 연극, 미미. 됐어요? 제일 처음에 자화상은 뭐야? 우물 속에 있는 나야. 근데 참회력을 써야 된다. 이건 거울 속에 나와. 또 다른, 이게 시야. 똑같은 사람이 쓴, 이 사람이 쓴. 에? 거기에 또 다른 고양이는 백골이 돌아도는다. 이렇게 나와. 백골. 드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에 안주하는 소극적인 나약한 자아들 우물 속에 나, 거울 속에 나, 백골.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내겠다고 알려준 거네. 하나 내준 거네. 자, 요거는 다음번에 이걸 선생님이 수업하면 요 작품을 다 읽어주면서 같이 해석해달라고 또 해야 돼, 니가. 됐어요? 네. 어물 속에 나온 거 됐어요? 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심리변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순수한 평화로움이잖아. 네. 현실 자아와 이상 자아를 나누는 요게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가 나겠네. 됐어요? 요 그리움만 이상적인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현실 자아. 여기는 이상적. 이거는 그리움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 생각하니까. 요거는 봤죠, 한번 봤는데, 돌아가다가 생각해갖고 다시 갔죠. 이것도 본 거죠. 네. 연민은 그러면은, 불쌍하다. 불쌍하고 가엾하고. 그거. 현실적이니까, 이거 부정적이니까 불쌍하고, 초라하니까 불쌍하지. 네. 초라하니까 부끄럽지. 네. 그럼 다 됐어요? 네. 자, 최척전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거. 줄거리. 네. 줄거리. 그럼 최척전엔 누가 나오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와야 되네. 소설이니까.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해돼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발단은 뭐라고? 전쟁이 났다고. 근데 혼인하려고, 오영과 혼인을 하려고 했어. 지척이. 근데 뭐라고? 외구가 침입하니까 혼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의병으로 전쟁에 나갔어. 그래서 이별을 했다고. 할 수 없이. 그런데 돌아왔더니 전쟁에서 돌아온 채척은 오경과 혼인했어. 오경과 혼인했지. 네. 아들 몽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곧 정유전환이 또 일어나. 헐서서서 전개. 이런 사랑이 있다. 발단은 뭐라고? 배경을 만들어주지. 배경.
근데 전쟁이 한 번 있었어. 그 정계를 하는데 정유재란이 일어났어.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지만 정유년에 다시 침입한 거야. 정유재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뿔뿔이 흩어져서 최척과 오경이 안남에서 다시 만나지만 안남은 뭐 베트남까지 잡혀갔네. 오경이. 아니 사연이 2차 여차 1차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하고 장사하고 뭐 그랬어. 최척도 이제 갔지만 그렇지만 최척이 명나라 군사로 참여해서 청군의 포로가 됐네. 이게 전쟁에 가가지고. 그럼 청군의 포로가 되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몽석은 아들이네. 여기 나왔네. 그래서 조선으로 탈출했지. 네. 오경도 둘째 아들 몽선 부부와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조선에서 잘 만났다 하는 전체 글의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등장인물 요거로 하려면 뭐가 중요해? 등장인물이 누가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소설은 뭐라고?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사묘소야. 그래서 구성은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이 구성의 사묘소야.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인사를 배로 해. 죽음은 인사 배, 두 배.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인물. 등장인물이 뭐고, 이런 사건, 이런 줄거리, 글의 구성 줄거리는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서 무슨 의미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인물이 중요하잖아. 그 최척은 남편이지. 네. 오경이 있지. 그러면 아들 첫째는 뭐야? 아들 첫째, 둘째 여기 나오잖아. 몽석. 몽석. 이거는 몽선. 몽석. 거꾸로 하면 몽선. 철째, 둘째래. 자, 남원에 쇠락했어. 약해진 양반집 아들인데 똘똘하다고. 그렇죠, 잘해. 그러니까 뭐라고 의병으로 나갔지. 그치? 네. 그러면 은인인 여유문이 누이 동생과 혼인시키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의리로 지킴. 이렇게 하나로 넣고, 그러니까 뭐 그 로맨스로 갈등 구조 조금 넣고 전쟁 속에서 이렇게 결국은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잖아. 이건 부인이지. 최척에게 반해서 구애 편지를 했대. 이거 되게 특이하지. 네. 왜? 양반과 규선으로 남원으로 피난왔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편지하는 건 적잖아.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여자로 나온다고 이거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데 거부해. 옛날 조선시대 아닌데 기다렸잖아. 혼인을 거부하고. 근데 일본에서 남장을 했지. 네. 남장하면서 왜 굉장히 뭐라고 적극적이고, 그지? 이거는 뭐라고 의지가 있고, 그지?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그런 여자잖아. 여유문은 뭐라고? 명나라 장순에 얘가 똘똘하니까 너 우리 편해라. 우리 분 명나라에 그냥 살아라. 이렇게. 그치? 자, 최척의 인물됨을 늘 아껴 의형제를 맺고 노인. 이게 뭐야? 이게 배명사, 이게 친명사상이구나. 이게 명나라. 명나라하고 청나라 하면 뭐라고? 사대부들이 명나라 좋아하니까 이거 진짜 너렇구나. 그거 좋아하라고. 그 당시 시대. 이해됐어요? 자, 도르는 일본의 장사꾼인데 사대부 선비들. 사대부들이 좋아하기, 선비들이 좋아하기, 명나라.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지. 돕게. 이거는 일본 원래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이게 오경을 찾으면 가전하고 도와주지, 오경을. 네. 그치? 여자임을 알지 못한 채, 알지 못했어, 여자인지. 오경이 되게 잘 숨긴 거네. 네. 그래서 항해죠. 똘똘하니까 항해장 일도 맡기고 그랬네. 근데 장사꾼으로 도와준 거지. 근데 신분이 낮아, 장사꾼은. 산업공상에서. 네. 그러면서 그냥 조금 돕게 해준 것 뿐이야. 됐어요? 최척전은 인물 고난 맞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역사 문제에 얘기도 하지만
뭐 흩어졌죠 인물들이. 네. 근데 여기에는 영웅의 활약담, 자부심, 실패에 대한 심리보상, 뭐 엄청난 영웅들이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일반인들이 뭐라고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넘겨가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써줬다는 거지. 네. 특히 이렇게 특이한 여성상이 있다는 거지. 자 봐봐. 주인공이 진취적이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네. 강인하지. 행복을 쟁취하는 여인상이 있지. 네. 자 그런데 뭐라고 비범한 능력이요? 영웅이요? 아니요. 아 이게 특이한 거라고. 요거랑 요거. 그래서 평범한 인물인데 주인공이 된 거야. 배경은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공간 배경이 있어. 그죠? 네. 세 개를 다 동양을 왔다 갔다 해. 요걸 정확하게 임진왜란, 정유재란, 후금의 명나라 전투, 실제 역사,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어. 근데 소설이요, 고민. 최숙과 심씨가 몽석을 찾게 되는 장면, 이게 최척. 최숙과 심씨가 몽석을 찾게 되는 장면, 최척과 오경을 비롯한 각의 제의 장면. 이게 뭐라고? 우연히 만난다고.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 됐어요? 순차적으로 연도에 따라 서술, 정황의 역사상을 바탕으로 사실성, 현장감, 이게 전쟁을 썼으니까, 그치? 실제 일어난 전쟁을 배경으로 했지, 구체적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묘사를 하는 거지, 있는 거. 임진왜란, 정유재란, 후금과 전투, 이게 나왔다고. 그래서 만났지만 이별하고 다시 재회하고, 간절한 소변, 우연히 만나서 재회하고, 인과관계가 안 된다고. 대체적으로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도에 따라, 이거 된 다음에 이거 되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연대기라 그래. 자, 그러면, 요거, 연도에 따라서 하는 거, 우연히 일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 뭐 사실상 현실상 전쟁 때문에 있다 이런 거 특이한 건 없으니까 이거 뭐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알려면 이거 연대기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알아야 그 순서나 사건이 맞지. 이해됐어요? 네. 대체로니까 어디서는 연도 안 맞고 회상도 하고 그러겠지. 그럼 반드시 시험 나오겠지. 회상하는 부분. 됐어요? 자, 이거 볼 때는 아까 내가 뭐 보라고 그랬어요? 소나무 숲에서 뭘 깨달았는지를 보라 그랬죠? 그러면 뭐라고요? 소나무보다 더 못한 것,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소나무는 몇 개 소비한 게 없죠. 공기하고 뭐 물 몇 개. 무엇 하나 변변을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우리 삶. 그럼 우리 소비만 하고 작용만 파괴한다. 이게 폭력성, 질타는 혼낸다는 거고. 자, 숲에서 느꼈대. 자, 경복궁 복원에 소나무를 동원해가지고 심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소나무를 그냥 심는 거잖아. 소나무 뭐야? 항능성. 선비처럼 꼿꼿하고, 솔방울 끈기, 이때. 솔방울의 끈질긴 뭐? 중력? 저력. 정력. 저 바탕에 있는 힘. 저변에 있는 힘.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왔나 보자. 그래 돼요. 신발 한 켤레 토지만을 차지한 소나무. 신발 한 켤레 살 만큼 이렇게 뾰족 숨었다는 거 신발. 거기에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은 많이 땅을 쓴다는 거지. 네. 경복궁을 복원하는 공사를 하면서 생태계 고려 안 하고 무조건 심지 이쁘라고. 네. 자, 이거 산파일을 하는 사람의 불문율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아,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문율은 묻지 않는.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 나무를 베면 거기다 나무도 심어야지. 이해되세요? 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그만큼 자연을 존중해서 나무를 베면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고. 산에서 나무 자르는 사람들이. 소나무 상징적 의미는 뭐야? 정신적인 지표, 전통산에서 소나무 선비처럼 꼿꼿하게, 남산의 꼿꼿한 소나무, 남산홍의 저 소나무 이렇게 있잖아. 자연 속에서
적용되는 무한한 뭐라고? 이게 무한한 경쟁하잖아, 사람들은. 비정. 근데 소나무는 남산호에 저 소나무 혼자서도 경쟁 안 하고 꼿꼿하게 잘 지내잖아. 네. 근데 쉽지는 않아. 여기에서 저 남산호의 소나무가 무슨 의미인지, 소나무의 상징적인 무슨 일이지, 요거 두 개를 선생님 수업할 때 잘 들으셔야 돼. 네, 남산이랑 뭐라고요? 남산의 소나무에 처한 상황, 이게 의미가 뭔지. 네. 소나무 상징을 뭐라고 하는지 주관식으로 내면 선생님 설명할 때 잘 들으라고. 네. 자, 경어체, 존경하는 말투, 편집투로 썼어, 친근하게. 대상을 의인화했어. 그럼 소나무가 사람처럼 했나봐. 인간의 깨달음을, 구체적 체험, 경험을 통해서 비판하면서 사람은 왜 이렇게 소비자를 끼가? 소비적인 임금과 대조해서 반대하면 이 나무라는 것은 더 꼿꼿하고 자연 속에서, 그제? 이게 소나무야, 이게. 평범한 소재. 이 소나무가 더, 그지? 사람보다 더 이로운 존재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지. 네. 그걸 비유하면서 쓰는 거지. 많은 것을 보여준다, 시사한다, 보여준다. 그 당신의 말과 당신에 관련된 경험들 등장하는 고려한다. 당신은 너 할 때도 되고, 3인칭 극존칭으로 부모님, 이렇게 둘이 얘기할 때 지금 옆에 안 계신 부모님을 존칭할 때는 3인칭 극존칭이고, 3인칭 극존칭, 부모님. A와 B가 얘기하는데 A나 B의 B가 자기 부모님을 할 때 당신께서는 나를 항상 사랑하셨어, 이렇게 할 때.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뭐라고요? 편지적. 네. 편지니까 뭐라고? 그냥 가까운 사람. 필자가 가까운 사람. 당신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면 필자가 말을 걷고 싶은 존재. 필자를 말을 걷고 싶은 사람. 제3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필자랑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두 개로.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를, 그지? 아니면 이 존재가 가까운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독자에다 쓰는 걸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요 당신 있는 구조를 다 쳐져서 이렇게 해서 해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석해봐야지. 됐어요? 네. 근데 명확하게 이게 정리가 다 안 됐어. 그 내용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과학 연구. 이거 뭐라고 해서 찬반이 있다고 그랬지? 네. 자, 줄거리 중간 쭉 봅시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인간 복제 실험 찬성할래 반대할래? 찬반이 있다고. 그게 배아복제라고. 배아복제가 뭐냐면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나눠져. 할구가 여러 번 돼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되는 아주 많이 나눠진 거를 이걸 배아세포라 그래. 여기서부터 분화돼가지고 여기서 배아줄기세포라 그러는 거야. 이걸 보고 분화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 구성 성분의 세포의 특성을 띠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거 하려면 뭐라고? 여성 난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동물 걸로 쓰기도 하고 난자하고 정자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이게 연구 마음대로 해서 되냐고 아니면 하면 안 되냐고. 하면 찬성반대가 다 있다고. 그거를 과학자가 공동체에서 얘기를 해봤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계약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찬성 측에서는 자유가 헌법으로는 보장하잖아. 근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뭐 생명처럼 이것도 하나의 생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 난자 갖고 장난치면 뭐라 하잖아 사람들이. 맞지? 그 규칙 제한은 필요하고. 그래서 또 새로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하니까 적당한 정도로 잘 시키긴 하되 어느 정도 제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논점은 뭐라? 과학자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할 주제가 뭐라고? 배아줄기세포라고. 배아복제. 인간은. 그러면 네 거 해갖고 너랑 똑같은 사람 만들어도 돼? 안 돼. 안 돼. 너는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생기잖아. 네. 그렇다고 인간 연구를 안 하면 나중에 치료나 이런 건 어떡하냐는 거지. 네. 치료 같은 거. 과학 경쟁 기술력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허용하지 말라는 거는 뭐라고? 다 죽인다는 거지, 이게. 실험하면서. 네. 인간 관련된 걸로.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또 사람을 복제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아, 사람 복제 안 할게. 이거 적당하게 꼭 필요할 때 쓸게. 이렇게 해주면 요거랑 맞잖아.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약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연구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규제도 하지 말라는 규제도 있어야 되고 이걸 적당하게 어떻게 적절하게 합쳐. 이게 뭐라고? 절충이라고. 절충. 지혜. 이해됐어요? 네. 이걸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과학이 이 사회 기관 산업 중심이었던 농업, 의료, 군사, 농업, 의료, 군사 이런 것들 뭐라고? 즉 공동이익에 극대화시켜. 이게 먹고 사는 거에 과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학자가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자율성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연구해야 된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규제 않고 지원하면 마음대로 연구를 많이 하지. 네. 근데 뭐라고? 이렇게 지원만 하면 뭐라고? 무기 만들고 환경 파괴하고 이러지. 네. 그게 사람이 쓰는 거지만 무기도 되고 환경 파괴도 하는데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봐. 과학이 산업의 상품을 만들지. 맞아요? 네. 그래서 산업 이윤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쟁력 올리지.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쪽으로만 보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산업적 이익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이게 산업적 이익으로 경쟁만 하게 되니까 그치? 스스로 이게 상업 이익을 제공해 주는데 연구비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만 하니까 자주적으로는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산업 이익 되면 뭐 실험하고 결과 과정 상관없이 막 조작하고 막 다 그러지. 그러니까 산업화에 대한 문제점, 개인적 자주성에 대한 문제점, 그 이용에 대한 문제점. 뭐라고? 이거는 이용과 뭐라고? 자주성. 이건 뭐라고? 이익화 대중화돼서 산업화되면 산업 이익과 관련돼서 이익이 되는 것만 한다는 거 상명은 경시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시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살상 무기 쓰는 거는 이게 인간이 만들어서 쓰는 것이. 살상 말고 원자력으로 해서 전기를 이용하고 무기 말고 다른 데도 환경 파괴가 아니라 환경 개선으로 인간을 도와주는 쪽으로 다 반대 의견 다 낼 수 있어. 이것도 뭐라고? 조작 비윤리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이거 자주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산업 이익도 있지만 인간의 이익도 같이 겸하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헷갈린 건 뭐냐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했느냐를 명확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산업이익이랑 그 인간 뭐 사람 뭐 이익 이런 차이점이 뭐예요? 그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요. 지속 가능 개발. 가능하가. 개발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 네. 산업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자원을 아끼고 지키면서 후손도 쓸 수 있게 나중에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이 가능하도록 아끼면서 개발할게요. 개발은 산업이 아끼면서 이거는 인간적인. 인간적인.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는. 이 개발주의들이 만든 거예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찬성이고 반대냐 이거는 뭐라고 처음 읽을 때부터 뭐라고 찬성은 동그라미 규제는 세모로 다 쳐가지고 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 긍정적인 뉘앙스냐 부정적인 뉘앙스를 구분해가지고 수업하면서 다 읽어놔야겠죠? 네. 그래야 되겠죠? 네. 됐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